오늘 정말 흥미로운, 어쩌면 많은 분들 속 좀 태웠을 법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샀습니다. 마침 세입자가 계약 만기일에 딱 맞춰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벽하게 마쳤어요. 그럼 이젠 당연히 제가 들어가 살 수 있는 거겠죠?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은데 사실 여기엔 아주 교묘한 법적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한 매듭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몽땅부동산 대표 정진숙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있는 집을 매수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 기간을 명확하게 알면 이러한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의 말 같이 하겠습니다. 땅의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마 오늘 설명 듣고 나면 아차,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큰일 날 뻔했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새로운 집주인 권리랑 기존 세입자의 권리가 딱 부딪혔을 때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지, 그리고 왜 그런지 판례를 통해서 확실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부동산 거래 현장에서는 너무나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 사례 중에 하나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내 돈 주고 계약서를 썼으니까 모든 권리가 나한테 넘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언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 시점을 아주 중요하게 보거든요. 오늘 그 핵심 제대로 짚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보내주신 자료에 나온 상황을 보니까 이게 참, 원래 집주인이 나 직접 들어와 살겠다 이러면서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어요. 근데 그 직후에 마음이 바뀐 건지 집을 팔아버렸고, 새로운 집주인인 나는 당연히 그 말을 믿고 계약 만기일에 맞춰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거죠. 근데 막상 만기일이 되다 보니까 세입자가 못 나간다, 나 2년 더 살 거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맞는 건가요? 결론부터 딱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황에서 좀 안타깝지만 세입자의 주장이 맞습니다. 네? 잠깐만요. 세입자가 맞다고요? 네, 새로운 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고,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장된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해서 2년을 더 거주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아니, 솔직히 좀 황당한데요. 집주인이 바뀌었고 저는 분명히 실거주 목적으로 이 집을 산 거잖아요. 대출까지 다 받아서 계획을 세워놨는데 그냥 2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거 너무 매수인한테 불리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내 돈 주고 산 내 집인데 왜 내가 못 들어가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간을 놓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맞습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간이요? 그게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제가 제 돈 다 내고 계약서까지 썼는데 법적으로는 아직 제 집이 아니었다, 뭐 이런 말씀이신가요? 등기라는 행정 절차가 실질적인 소유권보다 더 중요한 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가네요. 바로 그 지점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이에요. 법의 세계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시간적 요건이 딱 맞물려 돌아가야거든요. 이걸 이해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갱신 거절의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요? 네, 집주인이 내가 직접 살 거야, 나가달라고 이렇게 갱신 거절하려면 반드시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이 기간 안에 세입자에게 그 의사를 통보해야 해요. 이 기간을 놓치면 실거주 의사가 있어도 거절을 못해요. 아, 그건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계약 끝나기 2달 전까지는 말을 해줘야 한다? 맞아요. 그리고 둘째는
진정한 임대인의 자격이 언제 생기느냐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새로운 집주인이 이전 집주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 그러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물려받는 시점은요, 잔금을 치르는 날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입니다. 등기부 동본에 내 이름이 딱 올라간 그 순간부터 법적인 임대인이 되는 거예요. 아, 등기를 마친 시점. 그렇군요. 네, 이 두 가지를 한번 조합해 볼까요? 질문 주신 사항은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 만기일에 등기를 마쳤다고 했잖아요. 네, 만기일 당일에요. 그렇다는 건 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의 골든타임, 즉 만기 6개월 전부터 이 새로운 집주인이 법적인 임대인이 아니었다는 뜻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그 중요한 골든타임 동안에는 아직 전 주인이 법적 임대인이었고, 저는 그 기간이 다 지나서 그것도 계약 만료 당일에야 법적 임대인이 된 거군요. 그래서 제가 갱신 거절을 하고 싶어도 이미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버렸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전반전에만 골을 넣어야 점수로 인정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나는 후반전 다 끝나고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릴 때쯤 선수로 등록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미 골을 넣을 수 있는 시간은 지나가 버린 거죠. 새로운 집주인으로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선수 자격을 제때 갖추지 못한 겁니다. 와, 이건 뭐 정말 꼼짝없이 당하는 구조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한 가지 더 의문이 있어요. 어쨌든 원래 집주인이 자기가 실거주 하겠다면서 갱신 거절 통보를 하긴 했잖아요. 그건 아무 효력이 없는 건가요? 전 주인이 거절했으니까 그 효력이 저한테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중요했던 이유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을 딱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판례의 취지를 보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때는 그 사유가 진실해야 한다고 봐요. 진실해야 한다. 네, 그런데 본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세입자한테 통보를 해놓고 곧바로 다른 사람한테 집을 팔아버리는 행위 그 자체로 실거주 의사가 진실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그렇죠. 딱 봐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집을 좀 더 편하게 아니면 더 비싸게 팔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법원은 그러한 행위를 적법한 갱실 거절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요. 따라서 원래 임대인은 갱신 거절에 무효가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세입자가 행사한 계약갱신 요구권이 그대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거고 새로운 집주인은 그 권리를 막을 법적 수단이 전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저처럼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 있는 집을 사는 매수인이 이런 분쟁을 피하고 안전하게 입주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해결책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네,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반드시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잔금을 치르고 내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는 시점을 세입자의 계약 만료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 갱신 거절 통보의 마감 시한이 만기 6개월 전, 그 이전에 제가 법적인 집주인이 되어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법적인 임대인의 지위를 제때 확보한 다음에 그 자격으로 세입자에게 내가 실거주할 예정이니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통보를 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통보는 그냥 전화나 문자로 알려도 괜찮나요? 아니면 뭔가 더 확실한 방법이 있나요? 물론 그것도 법적 효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확실한 방법은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내는 겁니다. 아하, 내용 증명. 네, 우체국을 통해서 누가 언제 어떠한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다는 거죠. 공적으로 증명을 받는 거죠. 내용에는 본인이 새로운 임대인으로서 실거주를 목적을 하므로 귀하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함을 통보합니다. 이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서 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를 못하게 돼요. 내용 증명까지 확실히 해두는 게 중요하겠네요. 듣다 보니까 제 지인분 중에 비슷한 일로 소갈이 하던 신혼부부가 생각나네요. 제가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 중에도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어요. 한 신혼부부가 정말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결혼 계획이 전체가 틀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신혼집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되면서 단기 월세를 비싸게 구하고 혼수 가전은 창고에 보관하고 정말 고생이 많았죠. 잔금일을 딱 6개월만 앞당겼어도 피할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계약서 쓸 때 등기일을 생명선이라고 강조를 해요. 근데 또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보통 이런 집 계약할 때 매수인 입장에서 불안하니까 계약서에 특약을 넣잖아요. 예를 들면 기존 세입자는 현 계약 만기일에 명도하기로 하며 만약 명도되지 않을 시 모든 책임은 매도인 진다. 이런 식으로요. 이런 특약도 효력이 없나요? 그 특약 정말 많이들 넣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아셔야 해요. 그 특약은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의 약속일 뿐이지 세입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어요. 아, 세입자한테는요? 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강행 규정이라서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그 법의 내용을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 특약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효력은 없고 나중에 세입자가 안 나갔을 때 제가 이전 집주인, 즉 매도인에게 약속 안 지켰으니 계약을 파기하겠다거나 손해를 배상하라고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군요. 정확해요. 세입자를 내보낸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예요. 결국 그 특약만 믿고 있다가는 세입자는 못 내보내고 이전 집주인이랑 또 다른 법적 다툼을 해야 하는 아주 피곤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특약만 믿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듣고 보니 정말 시점이 모든 걸 결정하네요. 이 복잡한 권리관계를 듣는 분들이 머릿속에 딱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비유를 통해 한 번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에도 좋은 비유가 있는데 이 상황은 마감 시간이 정해진 투표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투표요? 계약갱신 거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투표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투표권은 유권자인 명부, 즉 소유권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간 사람만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투표소는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이 계약 만기 6개월 전이라는 시간이죠. 이 시간이 지나면 투표소는 굳게 문이 닫힙니다. 네, 듣고 보니 그림이 확 그려지네요. 그런데 계약 만기일에 등기한 새로운 집주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투표소에 문이 이미 닫히고 개표까지 끝날 무렵에야 부랴부랴 달려와서 저 유권자 등록하러 왔어요. 투표하게 해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나는 투표할 의사가 확실하다고 소리를 쳐도 이미 끝난 투표 결과를 바꿀 수는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와, 정말 명쾌한 비유네요. 투표 마감 시간, 즉 만기 6개월 전이 지난 뒤에 유권자 등록 소유권 등기를 하면 투표권, 즉 갱신 거절권은 없다. 이 비유 하나만 기억해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세입자 있는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신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잔금일, 즉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을 세입자의 계약 만기일 최소 6개월 이전으로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정말 큰 분쟁과 금전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집주인과 세입자의 권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법이 정한 시간이라는 창을 통해 보니까 복잡하고 억울하게만 보였던 권리관계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네요. 네,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면 한없이 억울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법의 원칙과 시점을 알면 분쟁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만큼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어요. 아까 세입자는 이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 상황 때문에 2년 동안 입주를 못하게 된 새로운 집주인, 바로 나는 어떨까요? 저 역시 다른 곳에 월세를 살아야 하는 등 명백한 금전적 손실을 입게 되잖아요. 이 손해를 이런 상황을 만든 이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구에게 이 모든 책임의 최종적인 무게가 실리는 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는 임차인을 둔 매도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하고 새로운 매수자, 매매 계약을 진행하면서 분쟁이 생긴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거나 이렇게 임대차가 엮여있는 상황이 됐을 때는 정말로 많은 분쟁들이 있을 텐데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 다양한 이야기들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제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땅야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종목당 부동산의 정진숙이었습니다. 땅야 고생했어.